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6월 거 뒤에 있는 주관식 문항을 다룰 차례인데요. 3부에서는 이제 22번부터 30번까지 다룰 예정인데 22번부터 27번까지는 조금 평이한 문항, 28, 29, 30번이 조금 더 난도가 높은 그런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22번부터 27번까지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개념들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28, 29, 30번의 경우는 약간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지막 세 문제를 못 풀었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기운 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인 22번 문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수법칙이죠. 보통 지수법칙을 활용하는 문제가 객관식 1번이나 주관식 1번에 나오는 편이에요. 우선은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네요. 그죠? 이때 이것의 값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지수법칙 적용을 할 때 기본적인 틀은 지수가 같을 때 적용하기가 편리하죠. 그래서 지수를 2로 일치시켜서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원명이 뭐다? 쉬운 문제긴 하지만 지수법칙이겠구나. 그러면 이 지수법칙이라고 분석을 해놨을 때 얘를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밑을 일치시켜보자. 밑을 일치해보자. 그럼 저 4라는 숫자를요. 2로 일치시켜볼게요. 4는 2의 제곱이죠. 거기에 다시 2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2의 3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바뀌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 얘네 두 개를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지수법칙에서 a의 n제곱의 m제곱은 a의 nm제곱과 같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너무 쉬워졌죠? 2를 총 3번 곱한 거에다가 2를 총 2번 곱한 거를 다시 곱하는 거니까 2를 토탈 5번 곱한 거죠? 그래서 2의 5제곱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지수법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에요? a의 n제곱에다가 a의 m제곱을 곱하게 되면 a의 n 더하기 m제곱입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통 풀 때 등호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시면은 개념이 차곡차곡 쌓일 테니까 그 부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정답 32가 되고요. 문제 23번 볼까요?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로그가 등장한 로그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용이 로그 방정식이구나. 그럼 로그 방정식의 기본 틀은요. 뭐 밑을 일치시켜줘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로그로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로그의 정의를 쓰셔도 돼요. 저는 로그의 정의를 쓴 방식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로그 정의가 도대체 뭐냐? a의 x제곱이 b다 라는 식이 있을 때 얘는 x가 로그 a의 b입니다 라는 내용. 이때 밑은 반드시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되고요. 이 진수도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로그의 정의인데 쉽게 생각을 하면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위에 붙어있는 지수를 우리가 로그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연상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내가 보고 싶은 건 지수. 그러면 로그에서 진수에 얹을 것은 b밖에 없겠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얘를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죠. 그러니까 5. 그리고 얘가 로그 값이 지수. 얘가 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25는 x 플러스 1이니까 x의 값은 얼마다? 24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얘는 첫 번째 솔루션은 뭘 이용한 거예요? 이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면 우변을, 오른쪽 변을 로그로 바꿔치기를 할 거예요. 얘를 로그로 변형해서 밑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라는 숫자는요. 로그로 표현하게 되면 로그 5의 5제곱, 즉 로그 5의 25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시된 좌변하고 비교했을 때 로그 5의 x 더하기 1이
로그 5의 25랑 같은 거니까 x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로그 비교할 때 밑이 같으면 진수랑 같아요 해서 밑을 일치시켜서 진수가 같다라고 두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그의 정의를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풀이 과정에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24다. 자, 이제 2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얘는 지수가 포함된 부등식, 지수 부등식이죠. 그래서 문제 24번을 분석해보면 얘는 지수 부등식이구나. 이 문제는요, 지수 부등식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형에 속해요. 그럼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뭐를 일치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요? 밑을 일치시키자. 밑을 일치시키면 웬만한 것들이 다 풀려요.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얘의 주의사항, 밑이 만약에 1보다 커요. 그러면 a의 x제곱이 a의 y제곱보다 크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개념,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a의 x제곱이 a의 y제곱보다 크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밑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 달라진다는 거 그거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똑같은 부호 방향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밑의 범위가 1보다 큰 상태에서만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수 부등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해결을 하실 때 그냥 부등호 방향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으면 반드시 밑을 1보다 크게 일치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세요. 아니면 정확하게 알아두시거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밑을 일부러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어가지고 5로 일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얘는 첫 번째 솔루션, 밑을 5로 일치시킨 경우입니다. 얘가 1보다 큰 경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똑같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5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얘는 5의 7 마이너스 2x. 지금 어차피 밑이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시키고 이 지수만 비교하면 되겠구나 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7 마이너스 2x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넘기고 정리를 하면 얘는 x, 얘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모든 자연수 x의 개수는 1, 2, 3, 4, 5, 6의 6개가 되겠죠. 6개다. 자, 두 번째 솔루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쌤, 저는 그냥 이 밑을 5분의 1로 일치시켰습니다. 이 5분의 1은 1보다 작은 밑이죠. 얘는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5분의 1로 일치시켜주면 5분의 1에 x-1제곱 그러면은 얘는 5분의 1에 반대로 가야 되죠? 마이너스 7 더하기 2x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5분의 1이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요. 그죠? 그래야지 5의 7제곱 마이너스 2x 원래식을 유지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밑이 5분의 1로 일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상황, 이 앞에 있는 지수 있죠? 지수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는 상황이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간다. 이걸 꼭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양쪽에 7을 더하면 6, 양쪽에 x를 빼면 x, 6보다 작거나 같은 x니까 자연수의 개수는 총 6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밑만 일치시키면 풀이를 이렇게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웬만하면 저는 밑을 1보다 크게 일치시켜 놓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쪽으로만 하시면 조금 더 계산할 때 실수 없이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밑을 조심해라. 밑을 조심해라. 그걸 항상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문제 24번 지나가서 25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지난다, 위에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지난다라는 표현이 있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식 위에 있는 거니까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럼 대입해서 성립시키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얘의 단원명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함수의 그래프죠. 어떤 함수의 그래프예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죠. 얘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예요. 그 중에서도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일단 얘네들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x자리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3 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네, 6분의 7파이다. 거기다가 더하기 k한 게 y 값은 2분의 5 나와야 된대요. 그럼 내가 여기서 상수 k의 값을 구하고 싶은 상태니까 이 앞에 있는 값이 뭔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은 3이니까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사인 6분의 7파이 값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6분의 7파이의 값을 찾는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 그럼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기본형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각도가 있고 여기에 y 값이 있을 때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까지 S자 모양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파이죠? 그러면 6분의 7파이면은 우선은 파이보다는 조금 더 커야겠죠? 그럼 여기가 6분의 7파이 자리예요. 그럼 여기에 조그만하게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상태죠. 네, 그때 뭐를 읽어주면 돼요? y 값을 읽어주시면 우리는 y는 sin x에서 x가 6분의 7파이가 대입된 곳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y는 sin x 그래프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 온 걸 찾으려면 이 반대편에서는 6분의 파이만큼 들어온 것, 즉 6분의 5파이만큼에 해당하는 y의 값을 마이너스로만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똑같이 2분의 파이에서 이 가운데 이 부분이 대칭이기 때문에 6분의 파이만큼 온 것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 사인 6분의 파이 값을 찾아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사인 6분의 7파이 값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사인 6분의 7파이의 값은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값하고 같은데 우리 라디안보다는 60분법이 더 여러분들한테 계산이 더 잘 되죠. 저도 그렇거든요. 파이가 180도거든요. 6으로 나누게 되면 30도예요. 그죠? 그럼 사인 30도의 값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는다? 개념 30도, 60도, 90도 특수각이죠. 그래서 30도를 왼쪽에 두고 90도, 여기 자동 60도, 1대 2대 루트 3 비율만 알면은 문제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인 30도 보이죠? 사인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정답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에요. 얘를 이 자리에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바꿔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k는 2분의 5다. 따라서 k의 값은 2분의 8, 정답은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입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걔네들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봤고요.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풀이는 단위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단위원이라는 것은요. 1.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이용해서 풀 거거든요. 그래서 단위원은 결과적으로 각도들을 볼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으로 생각했을 때 한 동경에 대해서 그 동경과 이 단위원이 만나는 점에 대하여 반지름의 길이가 어차피 1이니까 이때의 사인 값은 이 점의 y좌표가 될 겁니다. 이때의 사인 세타의 값은 뭐가 된다? r분의 r은 어차피 1이니까 y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현재 6분의 7파이가 궁금하니까 6분의 7파이면 뭐예요? 파이만큼 갔다가 6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6분의 7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경이 여기에 위치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점에 무슨 좌표? y좌표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음의 값으로 나오겠구나. 그리고 파이만큼 갔다가 6분의 7파이니까 6분의 파이만큼 더 온 건데 6분의 파이는 몇 도? 30도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각이 이미 30도야,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90이니까 특수각 삼각비를 이용하면 되겠죠. 1대 2대 루트 3. 근데 어차피 여기가 1이니까 이 부분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2분의 1이 됐는데 이때의 y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 자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6분의 7 파이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아까랑 똑같죠? 거기다 3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k가 2분의 5랑 같다라는 식 또 하나 나올 거고요.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풀어서 정답은 4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사인 값을 추론하는 거 있죠? 예. 파이를 넘어서는 사인 값을 계산하는 방식에는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단위원을 이용해서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뉴스능 스타트나 뭐 이런 강의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6번 보도록 할게요. 1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단원명이 딱 보더라도 A도 찾아야 되고 B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밑이 좀 다르죠. 밑변환 공식을 써야 되겠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로그의 성질이다. 자, 그럼 로그 성질에서 지금 얘가 밑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밑을 변환하자. 밑 변환을 하자. 그래서 밑을 어떻게 하자고요? 일치를 시키자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맨 처음에 어떻게 풀 거냐면 식을 좀 예쁘게 정리한 다음에 밑 일치를 시킬 거예요. 일단 분수식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쪽에 로그 b의 4를 곱할 겁니다. 즉 로그 b의 4 곱하기 로그 16의 a는 얼마다? 1이다 라고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밑을 10으로 일치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용 로그니까 10인 건 그냥 생략해서 로그 b분의 로그 4 로그 16분의 로그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로그 16이라는 것은 로그 4의 제곱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로그 4의 제곱은요. 이 부분만 다시 쓰면 이 로그 4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이 중간 과정에서 제가 쓴 개념은 뭐냐? 아, 얘 개념 로그 a의 m의 n제곱은 진수의 지수 부분은 앞으로 꺼내서 쓸 수 있구나 라는 내용. 이 로그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또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로그 4, 로그 4 두 개가 똑같으니까 서로 약분 시켜버리고 이 로그 b분의 로그 a가 1 나와요. 그러니까 로그 a는 이 로그 b가 되겠죠. 이 부분은 또다시 이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 로그 b의 제곱으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러면 로그 값이 서로 같다, 밑도 같다, 그러면 진수가 같구나. 따라서 a는 b제곱이랑 같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a가 b제곱이랑 같다는 거 알아서 a 대신에 b제곱으로 체인지 해주면 로그 6의 b의 세제곱은 3이 나와요. 네. 그래서 로그 6의 b의 세제곱은 3이다. 그럼 여기에서 로그 정의에 의해서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6의 세제곱은 b의 세제곱이다를 추론할 수 있어요. 이 중간의 개념 뭐라고요? 네, 로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a의 x제곱의 b라는 식은요. x는 로그 a의 b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밑에 해당하는 부분은 1이 아니고 양수인 값으로 돼야 되고 진수도 물론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6의 세제곱이 b의 세제곱이니까 b가 뭐겠어요? 자동 6이죠? 네, b가 6이겠구나.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a는 지금 현재 6의 제곱이 돼서 36이 될 거고요. b의 값은 6이 돼서 두 개의 값을 더하면 정답은 4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42다. 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솔루션 1이라고 썼죠? 또 다르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 2.
제가 주어진 저 식을 분수 형태로 돼 있는 게 싫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곱한 다음에 밑이 10인 상형로그로 싹 다 바꿔놔서 지울 것들을 쳐냈어요. 이번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로그 16의 a가 로그 b의 4분의 1이다. 요 식에서 밑을 아예 16으로 일치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16으로 일치시켜 버리자. 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식 있죠. 얘만 밑변환 식을 쓰게 되면 로그 16의 b분의 로그 16의 4가 되는 거죠. 그것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뒤집으면 로그 16의 4분의 로그 16의 b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그 16의 4는 뭐가 돼요? 16은 4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부분만 또 따로 쓰게 되면 얘는 2분의 1에 로그 4의 4, 즉 2분의 1이 되겠죠. 중간 과정에서 로그의 성질도 물론 활용을 했고요.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 분모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양쪽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아, 얘는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 되니 얘는 로그 2 로그 16의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로그 16의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뭐랑 비교하면 되겠어요? 밑이 똑같네? 그러면 진수만 갖다고 두면 되겠구나. 따라서 똑같이 a는 b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b제곱이면 다시 여기에 대입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똑같이 정답은 4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밑을 내가 어떻게 변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그냥 곱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전부 다 밑변환식을 써서 밑을 10으로 통일해서 한꺼번에 계산한 케이스. 아니면 애초에 16이 등장했으니까 우변을 밑이 16인 걸로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6번을 다뤄봤어요. 26번의 핵심 개념은 지금 여기에는 안 썼는데 밑변환 공식입니다. 그래서 얘도 요거 꼭 필기해 두도록 하세요. 개념 밑변환. 로그에서 밑을 변환해야지만 로그의 기본 성질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의 밑변환식을 알아야 되는데 로그 A에 비해서 얘를 밑이 C인 로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해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양이 되게 예뻐요. 우리가 밑이 C인 걸로 변환하고 싶다. C로 써놓고 밑에 있던 거는 분모에, 위에 있던 거는 분자에 배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7번 보도록 할게요. 27번. A가 2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직선과 세 곡선이 만나는 점이 지금 A, B, 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AB 대 BC가 2대 1일 될 때 4A 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굳이 4A의 세제곱으로 물어본 거는 분명히 4A 세제곱이어야지만 세 자리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발문을 했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가만히 보니까 점 A랑 점 B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로그함수와 또 다른 로그함수 사이의 관계를 볼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로그함수의 그래프다. 거기에서 하나 특기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요. 얘네 두 개의 함수식이 서로 y는 x 대칭,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개념. y는 a의 x제곱 지수함수랑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는 서로 y는 x 대칭이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또 간략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y는 a의 x제곱에서
x랑 y랑 바꾼 식이 역함수잖아요.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하려고 이 지수는 로그 a의 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첫 번째 정리 끝내놓고 두 번째 x, y 서로 체인지하면 역함수가 만들어지죠. 그 역함수가 마침 딱 나왔네요. 얘가 얘랑 같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y는 x 서로 바꿔준 거잖아요. y랑 x를. 그래서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 A가 뭔지, 점 B가 뭔지는 지금 몰라요. 그렇지만 이 두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또 어떤 게 성립을 하냐? 개념. 점 A, B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B, A가 됩니다. 네. x, y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둘 거냐면 지금 B점 좌표는 현재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B점 좌표를 모르니까 B의 x좌표를 스몰 b라고 둘게요. 그리고 얘의 y좌표는요. 로그 a의 b로 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식이 더 간편하죠. 1차 식이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더 편하잖아요. 로그보다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5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방금 설명한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서로 뒤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5, b가 되겠구나 라고 바꿔 써줄 수가 있어요. 이유, 얘네들이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하나 볼 것이 있어요.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 지금 보면은 로그 a의 x, 로그 a의 x-1의 마이너스 1. 얘를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1을 넘겨볼게요. 그러면 y 플러스 1은 로그 a의 x-1. 얘는 또다시 보면 y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은 로그 a의 x-1이에요. 그럼 두 식을 관찰해 봤을 때 x 대신에 x-1을 대입했죠? y 대신에 y-1을 대입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상태죠.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위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얹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5는 로그 a의 b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이 이 점도 지나고 이 점은 이 식도 지나고 이 점은 이 식도 지나니까 우리는 이 식에 대해서 이 점의 좌표를 작성을 했는데 얘는 누구 위에도 있어요? 이 곡선 y는 로그 ax 위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x 자리에 b 넣어주고 그리고 y 자리에 마이너스 b 플러스 5를 넣어도 이 파란색 식은 무조건 성립을 해야 돼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도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b 더하기 1을 넣고 y 대신에 얘가 y 플러스 1로 고쳐지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들어가면 이 파란색 식이나 초록색 식이나 정확하게 같은 식이 나오죠. 그러면 이 시점 좌표를 b 플러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4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점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더하기 5 해서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b 플러스 4 나와요. 나오네. 네. 그래서 a, b, c를 다 찾아냈습니다. 뭐를 이용해서요? y는 x 대칭이라는 거 활용했고 두 번째로 x축에 대해서 1만큼, y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구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점을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직 이 문제에서 써먹지 않은 정보가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 수학 문제에서 숫자로 제시된 정보는 반드시 활용해야 되거든요. 숫자로 제시된 정보 중에 지금 안 쓴 정보가 무엇이 남아있냐면 지금 위에 있는 A, B 대 B, C가 2대 1이다. 이걸 아직 써먹지 않았습니다. 얘만 마지막으로 써먹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에서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x 대신에 뭐를 작성해준다? x-a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똑같은 논리로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y 대신에 y-b를 대신 대입해주세요 라는 거.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지금 얘를 생각을 해낸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얘네들이 지금 마침 기울기가 -1인 직선상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AB 길이 대 BC 길이가 현재 2대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대 1. 그래서 비율상으로 2대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마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네. 기울어진 정도가 1 말고 -1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1만큼 증가할 때 1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가로 대 세로 비율이 1대 1일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침 보니까 b에서 b 플러스 1만큼 갔으니까 여기는 1일 거예요. 마이너스 b 더하기 5에다가 1만큼 줄면은 마이너스 b 더하기 4 y좌표 나오는 거죠. 여기 길이가 1이네. 그럼 똑같은 논리로 얘도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게 되면 얘의 닮은비가 45도, 90도, 45도, 90도니까 AA 닮음이거든요. 그러면 1대 2 비율인데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이면 여기 가로는 2고 여기 세로는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점의 관점에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니까 여기는 B-2가 될 거고요. 똑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b 더하기 5에서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 a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b 더하기 7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 얘네들의 비율을 이용해서 a점의 좌표를 구해봤더니 뭐가 나왔냐? a점의 좌표는요, b-2, 마이너스 b 더하기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두 개가 서로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식 b는 마이너스 b 더하기 7이다. y좌표로 따졌는데 x좌표로 따져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b는 7이 될 거고요. b의 값은 2분의 7이 나와요. 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b는 내가 마음대로 설정한 거고 a의 값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a점의 좌표에 해당하는 게 지금 b가 2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5, b에서 얘를 구체적인 숫자로 받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5, 2분의 7이 되겠죠. 그러면 5는 2분의 10이니까 얘는 또 다시 쓰게 되면은 2분의 3,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점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냐면 곡선 y는 a의 x제곱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x자리에 2분의 3을 대입하고 y자리에 2분의 7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네. 왜냐? 이 점이 이 곡선 위에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a의 2분의 3제곱이 2분의 7이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4a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a 세제곱 만들고 싶으니까 양쪽에다가 제곱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a 세제곱이 4분의 49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 세제곱이 4분의 49가 나오는구나. 근데 문제에서 4a 세제곱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4분의 49에다가 4를 곱한 49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문이 왜 굳이 a의 값은? 하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4a의 세제곱을 물어볼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게 자연수로 처리를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일 거거든요. 그래서 a를 직접적으로 뭔가 당장 찾을 수는 없고 뭔가 돌아가서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그래프의 특성을 봐야 되겠구나 해서 특성을 한번 다시 볼게요. 어떤 특성이냐고 봤더니 y는 ax제곱, y는 로그 a의 x. 얘네 두 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어진 식을 y는 로그 a의 x로 되어 있는데 y는 로그 a의 x-1, -1로 줬어요.
굳이 밑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밑이 같은데 모양도 되게 예쁘게 x 대신에 x-1, y 대신에 y 플러스 1로 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네. 근데 평행 이동을 했는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인데 그럼 이 C점 좌표는 B점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을 어떻게 잡든 상관은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문제를 풀 때 가운데에 있는 로그 A의 X 그래프 있죠. 얘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그래프는 Y는 X 대칭, 뒤에 있는 그래프는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란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 B를 기준점으로 두고 문제를 푼 거예요. 물론 A를 기준으로 두고 풀어도 되지만 어차피 얘는 얘랑도 연관돼 있고 얘랑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B점에 있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요. 한 가지 더, 이미 A는 한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문자 A를 또 쓰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점 A를 잡게 되면 스몰 a를 뭔가 자동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다른 문자로 바로 출발해야겠다 해서 B점을 잡고 스몰 b로 둔 다음에 b, 마이너스 b 더하기 5 그리고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네. 대칭인 거 점 쓰고 그 다음에 얘는 평행이동인 거 점 표시를 한 다음 1대2 비율을 이용해서 이 얘네들의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가 해서 좌표 찾아서 두 개 일치한다고 두고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좀 난도 높은 문제였습니다. 네. 이 문제는 좀 그래도 최근에는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하는 문제. 네. 자, 이제 28번 보도록 할게요. 28번. ABC의 각이 3분의 파이 라디안이래요. 그럼 3분의 파이 라디안을 딱 보자마자 먼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죠. 180도에다가 3으로 나눴으니까 60도. 60도는 특수각. 이 생각을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아, 특수각이구나. 그리고 선분 BC 위에 점 B와 C가 아닌 점을 잡았대요. D라는 점을 잡았고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그리고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하고 나오는 순간 생각해야 되는 법칙 딱 하나예요. 뭘까요? 사인 법칙. 그래서 이 문제는 보나마나 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이야. 삼각형이 등장하고 각도가 등장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올 거냐면 분명히 사인 법칙이 나올 거예요. 혹은 코사인 법칙이 나올 텐데 코사인 법칙에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라는 정보가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에만 등장해요? 외접원의 반지름 하는 순간 사인 법칙에만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인 법칙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개념. 사인 법칙이란 도대체 뭐냐? 삼각형 ABC에 대하여 각 A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a, 각 B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b, 각 C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할 때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랑 같고 사인 c분의 스몰 c랑 같은데 이 값이 뭐랑 같냐면 이것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의 2배와 같습니다. 네, 얘네들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와 같다라는 거. 이게 내용이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인 법칙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요. ABD에 대해서 ACD에 대해서 ABD, ACD 두 개나 잡아놨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둘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ABD, ACD. 그러면 겹치는 점이 지금 현재 A랑 D죠. 네. 근데 가만 보니까 ABD, ACD에서 얘네는 각도를 두 개 합쳐봤자 180도가 안 나와요. A 쪽에서는. 근데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두 개의 각을 합치니까 180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사인 법칙을 적용할 때 2번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해야 되는 각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일 거야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타,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사인 법칙을 어디에 적용할 거다? 여기에 적용을 할 거다 라는 아이디어. 그래서 문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사인 법칙 쓰긴 해야 되겠네 라는 인지는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6번 쓰게 되면 불필요한 계산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건을 보는 거예요. 얘네들 분명히 얘네 두 개를 얽혀서 문제 조건을 줄 것 같은데 겹치는 부분을 찾자. 그러면 겹치는 점은 A랑 D밖에 없어요. 근데 A는 각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너무 없어. 근데 D는 두 각을 합치니까 마침 180도, 즉 파이 라디안이 나오는구나. 얘를 활용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 놓고 그 다음 조건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조건이 나와요. R1분의 R2가 3분의 루트 13입니다. 그래 놓고 선분 AB의 길이가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항상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이 뭔지를 보세요. AB 길이구나. 그럼 이 AB 길이를 X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돼요. 괜찮으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인 법칙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다 적용할 거다? 이 각에다 적용할 거다. 이쪽에서는 어디에 적용할 거다? 이 각에다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각 A, D, B를 세타라고 두도록 할게요. 각 A, D, B를 세타라고 두자. 그러면 각 A, D, C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럼 사인 법칙을 이 각에 대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사인 세타분의 X는 2R1이 되겠죠? 그 다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그리고 얘의 마주보는 편은 AC죠? 그래서 AC 길이는 얘는 2R2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 조건에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2R2 나누기 2R1이 어차피 R1분의 R2가 나오니까 얘를 그대로 갖다가 얹으면 R2 자리 이 자리에다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AC R1 자리에다가 X를 사인 세타로 나눈 거. 그 값이 얼마다? 3분의 루트 13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세타 사이의 관계를 좀 알고 싶어요.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사인 세타랑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서로 같아요. 얘가 왜 같은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관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여기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할게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 y는 사인 x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가운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타만큼이 궁금해. 여기가 사인 세타 자리잖아요. 그죠? y좌표가. 근데 요만큼 왔어요. 근데 파이에서 세타만큼 돌아와도 얘가 요 위에 부분만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사인 값이나 세타의 사인 값이나 서로 어때요? 같죠? 끝. 네, 그래서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서로 같아요. 함수의 그래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인 함수의 그래프.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 단위원이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그 상태에서 세타에다가 파이 마이 세타를 비교해 보려고 요만큼이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파이면 180도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되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것의 y좌표가 서로 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y좌표 자리가 뭐라고요? 사인 세타 자리라고요. 왜? 단위원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r y좌표에 해당하는 게 사인 세타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서로 같아요. 네, 여기가 세타면 요만큼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래서 얘네들의 값이 어차피 서로 같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분자 분모에 나눠준 거니까 둘 다 그냥 쓱쓱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x분의 ac의 길이가 3분의 루트 13이구나. 따라서 AC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3분의 루트 13에다가 x 곱한 거구나 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 이제 AC 길이 표현했어요. 이제 그림으로 쭉 가져올게요. 3분의 루트 13x.
3분의 루트 13x다. 자, 그럼 이제 뭘 이용해야 될까요? 길이를 다 이렇게 써놓고 놨어요. 모든 정보, 문장에 있는 것들은 다 썼어요. 근데 그림에서 내가 아직 안 써먹은 정보가 딱 하나 있죠. 제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3분의 파이 라디안. 얘는 무슨 각? 특수각이에요. 왜냐? 파이는 180도죠? 180도를 3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보나마나 몇 도예요? 60도예요. 60도면 무슨 각? 특수각. 얘는 특수한 각입니다. 특수각을 낀 상태에서 길이 정보가 나와 있는 게 6인 거 있죠. 얘도 아직 안 써먹은 정보. 그러면 이 각을 끼고 있고 이 변을 가지고 있는 직각인 삼각형을 만들어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한 번 더 긋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밑에 있는 6이란 정보를 써먹고 싶으니까 이 BC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면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60도네, 90도네, 30도네,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비율을 따르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2에 해당하는 게 6이었으면 그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 여기를 h라고 둘까요? 그럼 6을 절반으로 한 부분이 3이 되겠죠. 여기 3. 그럼 이 길이는 3분의 3에다가 루트 3을 곱한 3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AH의 길이는 x에다가 3을 꺼내왔으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위에 있는 삼각형도 보나마나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 뭘 적용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한 거와 같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럼 x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답이죠. 끝났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보통 문제를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 부분만 쏙쏙 골라내면 되는데 R1분의 R2 걔네들의 비율이 나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R1에 해당하는 거, R2에 해당하는 거 삼각형이 공유하고 있는 점을 생각했을 때 A랑 D. 근데 A는 각도 전체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D에 대한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얘를 추론을 했어요. 그래서 AC 길이에 대한 정보를 추론을 했으니까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거 특수각인 거 이용해야 되죠. 특수각은 60도면 1대 2대 루트 3 비율 따라 얘가 6이면 얘는 3이야. 거기다 루트 3 빼면 3 루트 3 길이 나올 거야. 그러면 남은 길이가 x에서 3 뺀 부분이니까 삼각형 AHC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적용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할게요. 그래서 저기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x-3의 제곱에 27은 9분의 13x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좌변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9에다가 27을 더하면 36이죠. 그게 9분의 13x 제곱이다.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은 9분의 4x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36은 0이 될 거고요. 2로 한 번에 나눌게요. 2, 3, 마이너스 18. 여기에다가 9를 곱할게요. 분수가 보기 싫어서 2x제곱 플러스 27x 마이너스 18에다가 9를 곱한 것이 0이다. 얘 인수분해 할게요. 2x에다가 x 그리고 18에다가 9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8을 이쪽에다가 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 하는 순간 36x에다가 9x 뺐으니까 27x 나오니까 인수분해 안정적으로 됐고요. x는 길이죠? 마이너스 18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기약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28번부터 난도가 높아지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건 뭐다? 제시된 조건들을 활용해서 풀어야지만 쓸데없는 계산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풀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정말 많은 개념들이 활용돼요. 첫 번째, 사인 법칙 활용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인 세타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라는 거 알아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중간 과정에서 쓴 게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도 모르면 절대 못 풀겠구나.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또 중간 과정에서 저게 3이라는 걸 추론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념이 쓰였냐면 특수각의 삼각비.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90도, 60도,
30도인 경우에는 1대 2대 루트 3 비율을 따른다. 그래서 이 비율 관계를 가지고 제가 3인 거 추론하고 3루트 3인 걸 추론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반드시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8번을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29번 볼 건데 29번의 경우가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30번보다 29번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29번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의 m은 로그 m의 x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집합은 직접적으로 출제는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집합의 표현 방식을 알아야 돼요. 표현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소를 나열해주는 원소 나열법, 그 다음 두 번째로 조건 제시법, 세 번째로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이랑 원소 나열법은 장점이 있죠. 원소를 직접 나열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원소가 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딱딱딱 눈에 들어와서 몇 개인지도 알아볼 수 있고요. 심지어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시면 교집합은 뭔지, 합집합은 뭔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는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무한인 경우에는 걔네들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조건제시법이에요. 그런데 조건제시법은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원소가 뭔지는 알아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대입해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얘네들을 나열해서 줬으면 나는 한눈에 알아봤을 텐데 하필이면 조건제시법으로 있네? 그리고 심지어 막 첨자도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아마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조건제시법은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바 앞에 붙어 있는 거, 바 앞에 있는 게 이 집합의 원소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표현할게요. 바 앞에 붙어 있는 얘가 얘의 원소구나. 그래서 얘의 원소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거. 바 앞에 있는 게 원소구나. B의 원소는 얘는 2의 K제곱이구나.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들이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B는 심지어 구체적으로 쓸 수도 있죠.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니까 개수가 얘처럼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2의 제곱, 땡땡땡땡, 2의 10제곱 이렇게 나열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집합 B의 원소 B에 대하여 그 원소를 B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B는 2의 K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A의 4와 A의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B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집합 A의 4와 집합 A의 B를 원소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원소들이 겹치는 게 4개 있다는 것만 파악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A의 4의 원소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럼 A 4다. 그러면 이 M자리에 4로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그리고 A의 B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A의 B. 그러면 얘는 로그 B의 X. X는 똑같이 100 이하의 자연수예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 얘는 B집합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A의 B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M 대신에 B로만 체인지. 근데 B가 누구냐? 2의 K제곱. 그래서 B 대신에 2의 K제곱으로 스리슬쩍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문자가 여러 개가 나와서 혼란스러웠을 뿐이에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겹치는 원소의 개수가 4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주면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얘네들의 원소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만 하면은 문제가 풀려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원소에 있는 자리가 얘네들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100 이하의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얘 생긴 게 로그 4의 어떤 자연수 x1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x1은 1부터 100까지 다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 얘는 원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로그 2의 k에 x2라고 쓸게요. 이 x2는요, x1이랑 꼭 다를 필요도 없고 같을 필요도 없지만 어쨌건 100 이하의 자연수예요. 괜찮으시죠? 근데 이 두 개의 원소가 똑같아지는 게 총 몇 개가 있어야 된대요? 4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로그가 서로 같다라는 걸 얘기하려면 네, 맞아요. 밑변환을 해서 같은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식을 따로 써보면 로그 4의 x1은 로그 4분의 로그 x1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지금 로그 2의 k의 x2는 로그 2의 k제곱분의 로그 x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 4가 마침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2 나오게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2 로그 2분의 로그 x1 얘는 k 로그 2분의 로그 x2가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쓰인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일까요? 네, 개념. 우선은 밑변환식도 여기도 활용됐고, 그죠? 밑변환식 로그 a의 b는 로그 a분의 로그 c의 b구나. 이렇게 밑변환식도 하나 활용됐고요. 개념, 두 번째 개념은 로그 a의 b의 n제곱은 n의 로그 a의 b구나. 요거 두 개의 개념이 활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얘네 두 개가 같은지를 볼 거예요. 그럼 같다라고 뒀을 때 로그 2, 로그 2 신경 쓸 필요 없고 나머지 부분만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의 로그의 x1은 k분의 1의 로그의 x2랑 같고 양쪽에 2k를 곱해보면은 여기에는 2를 그냥 곱할까요? 2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1, 여기 2를 곱하면은 k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로그끼리 비교하고 싶으니까 로그 x1은 로그 x2에 얘를 다시 지수로 얹을 거예요. k분의 2. 아, 그래서 x1과 x2의 k분의 2가 서로 같겠구나. 이게 같게만 되면 원소가 서로 일치해서 교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씩 추가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됐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K의 값을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K가 지금 현재 10 이하의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K가 1일 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1이면 X1이 X2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100 이하의 자연수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x2가 1이면 x1은 1이고 x2가 2면은 얘가 4고 해서 쭉쭉쭉 갈 텐데 x2가 1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1부터 10까지 갈 수 있겠죠? 아, 그냥 x2를 기준으로 따지면 되는데 x2는 1부터 10까지밖에 못 가. 왜? 100 되는 순간 x1 이미 꽉 채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얘는 몇 개구나? 10개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안 되니까 탈락이죠. 그 다음 두 번째, K가 2일 때 보도록 할게요. X1이 2가 되는 순간 X2죠.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개? 100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K가 3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1은 X2의 3분의 2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X1, X2는 전부 다 뭐여야 돼요? 100 이하의 자연수여야 돼요. 그러면 X2가 세제곱의 숫자들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1하고 2의 세제곱 8, 3의 세제곱 27, 4의 세제곱 64, 5의 세제곱은 125 넘어서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스톱하셔야 돼요. 몇 개다? 4개다. 아, 하나 찾았다. 내가 찾고자 하는 B의 값은 2의 세제곱이구나. 그죠? 그래서 8인 거 하나 찾아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K가 4일 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1은 K가 4일 때 생각해보면 X2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제곱이 얘랑 똑같은 거니까 아, 이 모양 서로 다를 거 없잖아요. 얘도 똑같이 몇 개다? 10개다. 그 다음 5번, K가 5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K가 5일 때는요, X1이
x2의 5분의 2제곱이에요. 그럼 x2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5제곱 수잖아요. 그러니까 1의 5제곱, 2의 5제곱, 3의 5제곱 하는 순간 100을 넘어서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2개까지밖에 없겠네요. 얘는 2개. 그 다음 6번. k가 6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x1은 x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세제곱 될 수 있는 것들 정리하면 돼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은 안 된다고 했죠. 100을 넘어섰으니까 이때 다시 4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얘도 가능한 경우네요. 그래서 B는 2의 6제곱해서 얘는 6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K가 7일 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1은 X2의 7분의 2제곱이에요. 그럼 얘 7제곱짜리 돼야 되니까 1의 7제곱 일단 될 거고 2의 7제곱이 되는 순간 이미 100 넘어서서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1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8번. K가 8일 때. 그럼 X1은 K 자리에 8 대입하면 X2의 4분의 1제곱이니까 4제곱짜리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1의 4제곱, 2의 4제곱, 3의 4제곱. 근데 4의 4제곱 하는 순간 100 넘어서 버리니까 얘는 몇 개다? 3개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9, 9, 81까지만 되니까 3개다. 그 다음에 9번. K가 얼마일 때? 9일 때. 그러면 X1은 X2 그리고 9분의 2제곱. 그럼 9제곱짜리가 되니까 2의 9제곱만 하더라도 100 이미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도 1개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K가 10일 때. 그럼 X1은 X2의 5분의 1제곱이죠. 그럼 얘 아까 상황 똑같은 거 하나 있었죠. 얘랑 상황 똑같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저 8과 64를 더한 72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넣어봐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원소가 서로 같게끔 되는 원소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기만 해서 로그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비교하려면 밑이 같아가지고 진수끼리만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진수들이 x1과 x2가 가질 수 있는 수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게끔만 조정을 하시면 4개 나온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값을 합해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29번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0번 보도록 할게요. 30번. 두 실수 a, b와 두 함수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근데 이제 hx가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되게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절대값은 개념 하나만 알면 돼요. 어떤 개념이냐?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갖다 꺼내세요. 절대값 속이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 곱해서 양수 처리하세요. 요거 개념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얘를 봤을 때 절대값 속이 들어있는 값이 f랑 g랑 뺀 거잖아요. 얘가 0 되게끔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hx는 첫 번째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러면 2fx 마이너스 gx, gx 사라져서 2로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fx가 나올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fx가 gx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속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fx 더하기 gx에다가 뒤에다가 fx 더하고 gx 더할 거니까 2gx를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뭐 나온다? gx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쓴 거예요. 그래서 2개 비교했을 때 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2개 비교했을 때 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두 식이 뭔가 하고 봤더니 fx는 sin x, gx는 a 코사인 x, b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죠. 이 a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0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모양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래서 얘도 a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 제시된 조건들이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방정식 hx가
A 방정식 hx는 k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할 때, 그러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수 y는 hx와 함수 y는 k의 교점의 개수가 3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미만 알면 끝나는 거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고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세 점 만나게끔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려야겠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할 거냐면 A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A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 그럼 원래 기존의 코사인 그래프는요. 기존 코사인 그래프를 또 개념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본형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기본형이 0부터 2파이까지가 한 줄기인데 C커브 모양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서요. 네, C 모양, 저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C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0,1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1 해서 C 모양으로 나온다. 얘가 Y는 코사인 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0보다 큰 거 본다고 했으니까 얘처럼 그냥 이렇게 C커브 모양인 거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sin X랑 이제 비교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써보자. 얘가 우리가 어차피 0부터 2파이까지만 볼 거야. 그리고 sin X의 그래프는 Y는 sin X 이렇게 생겼겠죠. 네. 그 중에서 비교했을 때 더 큰 거를 갖다가 가지고 오라는 거죠. 더 위에 중에 높은 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은 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높은 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Y는 HX예요. 다 그렸죠? 그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점에서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얘가 가조건이고요. 나조건 0과 2분의 파이에 있는 어떤 실수 C에 대하여,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2분의 파이거든요. 여기가 이 점이 2분의 파이인데 0과 2분의 파이에 있는 어떤 실수 C에 대해서 2분의 1인 점이 있대요. 그래서 2분의 1인 점이 있어가지고 쭉 이었을 때 얘가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점 C가 있는데 그 C에다가 C 플러스 파이만큼 추가한 값에서도 분명히 2분의 1을 갖는데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여기 C를 두고 여기도 2분의 1인 거, 여기 C 더하기 파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만큼이 파이가 될 수 있냐? 잘 생각해 봤을 때 2분의 파이보다도 더 작은 부분이죠. 그럼 이 반대편에서도 2분의 파이보다도 더 작은 부분이니까 합쳐서 파이보다도 작으니까 이 가운데는 파이보다 커져버리겠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겠죠. 얘는 안 되는 거야. 네, 조건 뭐에 위배? 조건 나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네, 조건 나의 위배가 된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엔 A가 0인 경우 볼게요. A가 0이 돼버리면은 GX의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A 0 돼버리니까 얘가 그냥 B만 나와요. 그러니까 상수함수죠. 그래서 얘가 상수함수인데 원래 사인 함수 그래프는 꾸물텅 한번 S 모양 파이, 2파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은 요 상수함수가 어떻게 찍혀야 되냐면 상수함수가 요렇게 가로로 완전히 나와야 돼요. 요렇게. 네, 상수니까. 그래야지만 두 개 비교했을 때 높은 거, 두 개 비교했을 때 높은 거, 두 개 비교했을 때 높은 거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 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돼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똑같은 논리로 Y는 2분의 1을 그어볼게요.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C가 있는데 또 다른 점 하나가 있어서 C 플러스 파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만큼의 거리가 파이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만큼이 파인데 이거보다 좁은 부분이 파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 나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따라서 세 번째가 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가 어떤 경우냐? A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럼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분명히 기존의 코사인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모양으로 가겠죠. 그래서 기본 모양은 얘인데 사인 X 그래프.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코사인 그래프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모양이 되게 되기 때문에 얘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요렇게. 얘가 A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의 Y는 A 코사인 X 더하기 B. 그 중에서 높은 것만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높은 거 가져옵시다. 높은 부분, 높은 부분, 높은 부분. 이게 Y는 HX 그래프가 되겠죠. 그럴 때 최소값은 뭐가 되냐?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 어차피 빨간색만 보면 되니까 얘네들을 싹 다 지우고 싹 다 지우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C가 있는데 어떤 C냐면은 2분의 1을 Y값으로 가지는 C가 있어서 이 C에다가 파이만큼 추가한 값에 대해서도 2분의 1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이 파란색 식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얘는 사인 함수의 일부분이었었지. 그래서 사인 C가 2분의 1이고 지금 여기 보면 노란색 그래프를 따라가던 코사인 함수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C 플러스 파이를 대입했을 때 C 플러스 파이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똑같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점에서의 사인 값에서 사인 D라고 할까요?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사인 D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돼요. 사인 D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된다. 근데 걔가 어디랑 만나는 점이 어차피 얘랑도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얘는 A의 코사인 D도 플러스 B 한 개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 값들을 다 찾아주면은 A도 찾고 B도 찾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K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할게요.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갖게끔 하는 값은 3분의 5파이예요. 그래서 이 값이 D가 3분의 5파이다. 네. 그리고 얘가 3분의 5파이고 그럼 이 자리도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네, 얘도 3분의 5파이다. 그리고 사인 C가 2분의 1을 가지려면은 우리 사인 값 2분의 1 되는 거 특수각이죠? 30도 6분의 파이예요. C는 6분의 파이다. 그럼 얘도 똑같이 6분의 파이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식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면 A의 코사인의 6분의 7 파이 더하기 B는 2분의 1이다 라는 식 하나 얻어내고요. 두 번째 식 정리하면은 A의 코사인 3분의 5파이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식을 얻어냅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모르는 거 A, B 식 두 개니까 A값, B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인 6분의 7파이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사인 6분의 7파이의 값은 분명히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 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코사인 30도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대입해주면 되고요. 얘는 코사인 3분의 5파이의 경우는 얘도 똑같이 얘는 플러스의 값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로 나올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A 더하기 B는 2분의 1이고요. 얘네는 2분의 1 A에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에 A가 1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이 될 겁니다.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 두 개 하면 2분의 루트 3. 그래서 B의 값은 2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A값, B값 찾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교점의 좌표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쭉 넘어와서 2분의 1보다 크면서 교점의 좌표가 3개가 되게끔 하는 것은
요렇게 지나는 지점이겠죠. 이렇게 여기랑 닿는 지점이면 하나, 둘, 세 개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에서 결과적으로 코사인의 최대값을 구하시면은 이때 뭐가 나온다? 최대 지점인 y는 k의 값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대 지점은 여기에서 뭐가 되겠어요? a가 어차피 마이너스였으니까 얘를 절대값 a를 써주면 플러스, 그래서 1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b가 될 거니까 1에다가 b를 추가한 값이 k가 되겠네요. 그래서 1 더하기 b에 해당하는 값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따라서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k 값을 다 찾아줬어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뭐라고 했냐면 a 더하기 20에 a 더하기 20에 지금 보니까 b분의 k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 20이죠? b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현재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 2분의로 되어 있고 얘도 2분의로 되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인데 이 부분을 분모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 분자에도 1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플러스 2 루트 3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3이 돼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걔를 제곱해주면 3이 나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에 20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해주면 3이고 그래서 정답은 5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이 조금 까다롭기는 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는 A가 반드시 0보다 클 때, 0이랑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케이스를 나눠서 조건 가나를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특정한 값에서의 A, B 값을 찾아낼 수 있고요. A, B를 찾아내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Y는 K라는 직선을 그어서 교점의 좌표가 3개가 나오게끔 하는 값을 찾아주시면 K는 결과적으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관식에 있는 문제들을 쭉 다 함께 다뤄봤고요. 이 28, 29, 30의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